오늘 날짜는 2019년 4월 7일입니다. 크립토 토마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들 여러분들께 공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잠깐 가격표를 보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5066불, 이더리움이 165불, 그리고 라이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 계속해서 무섭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각각 92불 그리고 301불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시아에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사업을 하기가 제일 좋다는 나라, 바로 싱가포르에 관련된 소식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싱가포르는 정부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그런 회사,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부럽죠? 1차적으로는 10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계속해서 선정이 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싱가포르이 사업하기 좋은 나라 1등이라면은 2등으로는 바로 일본을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에서 최근 경제 산업성에 관련된 블록체인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보고서는 컨텐츠 서비스 내 블록체인 도입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컨텐츠 산업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다양한 관련 플랫폼들이 나타났다. 저작권 및 수익 분배 관리 등의 토큰화를 통해서 새로운 컨텐츠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블록체인 기술은 관련 서비스의 필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또한 보고서에는 이달 내로 블록체인 기반 컨텐츠 유통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악명 높은 다크웹에 관한 소식이 있습니다. 비트코인닷컴이 이야기하기를 다크웹 최대 마켓인 드림마켓이 오는 30일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해당 마켓에서 활동하던 구매자들이 월스트리트, 즉 월가로 옮겨갈 것이다. 그래서 드림마켓의 대체자가 등장하거나 해당 플랫폼의 합법성이 증명되기 전까지 월스트리트에는 최대 규모의 다크마켓이 형성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드림마켓은 다크웹에서 비트코인과 모네로 등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악성 코드부터 마약 등 각종 불법 상품이 거래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FBI에서 여기를 폐쇄하겠다고 결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엔 한 주를 정리하는 시간, 모건크리의 공동 창업자인 폼플리아노가 트윗을 올렸는데 그가 봤을 때 한 주에 일어났었던 이슈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1인 투자자 비트코인 매수로 5,000달러 선 돌파 견인. 단 한 명의 고래가 거액을 들여서 비트코인을 5,000달러 이상으로 올려놨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둘째로 비트코인에서 구글 검색량 2배 증가. 제가 어제 봤을 땐 3배였던 것 같은데 일단 2배라고 나와 있고요. 증권거래위원회 토큰 가이드라인 발표. 네 번째로 바이낸스 싱가포르 거래소 출시, 다섯 번째 40여 개 중앙은행 블록체인 기술 평가, 여섯 번째로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역시 가장 많이 화제가 되는 것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에는 칼다노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다노 사용자들이 스테이크 풀로 에이다를 받는 것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개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칼다노가 우르보로스 클래식에서 우르보로스 제네시스로 합의 알고리즘을 전환함에 따라 일반 사용자들은 스테이킹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에이다 보유량에 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칼다노 측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이 세부적인 사항들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었는데 문제는 아직 메인넷에 스테이크 풀의 구체적인 공개 날짜가 없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나중에 출시 날짜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새로운 정보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다노에 관한 기사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최근에 많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에이다의 가격은 0.09센트. 칼다노는 현재 출시된 지 18개월 된 그런 암호화폐 프로젝트이고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총순위 9위에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칼다노의 상황 중에서 좋았던 칼다노가 난 호재 소식들을 잠깐 보면은 첫 번째로 유명한 하드웨어 원래 회사죠. 레저사에서 에이다를 이제 지원하기 시작한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거래 볼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 세 번째로는 메인넷이 출시가 되었고 개발팀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한 다음에는 쉘리 단계의 업그레이드로 진입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에이다가 시총 5위권 안에 들기 위해서는 0.2센트까지 가격이 올라가야 하는데 물론 가격은 상대적인 것이라서 이제 에이다가 그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다른 코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올라가면은 이제 5위권 안에 들어가기는 힘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좋은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에이다이기 때문에 앞으로 큰 가격 상승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 대표은행 발클레이즈와 스코틀랜드 왕립은행이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시범 사업에 동참했습니다. 해당 시범 사업에는 총 40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스타트업 IPN이 개발한 툴이 사용이 됩니다. 한편 해당 툴은
기업형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컨소시엄인 R3의 금융 전문 플랫폼인 코다를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IPN은 전세계 부동산 업계는 블록체인 도입을 통해 1,600억 달러 규모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덧붙이기를, 그 전에는 블록체인에 회의적이었던 전통 은행들이 특정 케이스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부연 설명을 하였고요. 최근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그런 산업 분야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IBM 아니면 R3랑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죠. 또한 관련해서 IBM 월드와이어와 이제 콜다의 세틀러가 함께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구도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둘이 장차 블록체인계에서 라이벌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미국 뉴욕 소재 상장 지수펀드 ETF 제공 업체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전략 총괄이 이야기하기를, 최근 베네수엘라와 모잠비크 등의 국가들은 하이퍼인플레이션에 경제 기반이 무너졌다. 향후 미국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비트코인과 관련된 솔루션이 등장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는 비트코인은 확실한 공급 조절 장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희소성에 기반의 부를 창조해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아직도 치명적인 약점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중국.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기를 중국은 언제나 마음만 먹는다면 이제 51% 어택, 그 공격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면 미국에서 절대로 국가 단위로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업 증명 방식은 여전히 믿을만한 합의 프로토콜로 오랜 시간의 검증을 받았다. 이는 사토시의 백서에 등장한 위대한 발명으로 혁명을 이끌었으며 비트코인을 비롯해 작업 증명이 빠른 시일 내에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그는 지분 증명의 경우 효율성, 확장성 면에서 장점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기가 이야기를 해놓고도 좀 뻥쳤을 거예요. 암호화폐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되는 것이 바로 효율성 그리고 확장성 면인데, 물론 라이트닝 네트워크 등 많은 솔루션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지금 지분 증명이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은 어쩌면 지분 증명이 더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51% 어택, 이 중국의 위협이 도사리는 한 비트코인의 시대는 오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 제가 어제 잠깐 그 차트를 공유를 했었는데, 이 피터 브란트가 이야기하기를 향후 2년 안에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바로 이 차트를 어제 제가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피터 브란트가 이야기를 한 그 차트입니다. 자, 이 기사만 딱 보게 되면은 피터 브란트가 2년 안에 5만 달러 갈 것이라고 했으니까 기분 좋다, 바로 한번 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좀 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피터 브란트는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3,215달러로 떨어져 쌍바닥을 형성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것을 이제 예측에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피터 브란트의 분석은 비트코인의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 타당한 포인트를 만든다. 그러나 쌍바닥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현재의 가격에서 거의 2,000달러가량 하락해야 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비트코인은 우선 강력한 지지선인 4,285달러 밑으로 떨어져야 하고 잘 지켜지던 일봉 상승선을 깨야 한다. 피터 브란트는 지금부터 5만 달러까지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한 번 더 찍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서는 5만 불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 피터 브란트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10만 불까지 노려볼 수 있다, 이제 1억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엔 이토로의 선입 마켓 애널리스트인 마티 그린스펀이 트위터를 통해서 최소 30억 달러의 자금이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시장으로 유입될 예정이라며 해당 자금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았고요. 이 처음에 조나단 하비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들이 전고점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금들이 시장에 밀려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테더를 비롯한 다른 스테이블 코인에 머물고 있는, 잠자고 있는 그런 돈들이 활동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되게 된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마디 덧붙이기를 사람들은 암호화폐 시장을 절대로 떠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트윗을 보고 나서 마티 그린스팬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거의 30억 달러 정도 되는 돈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딱 문맥만 보면은 이것이 스테이블 코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혹은 이제 다른 기관들로부터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인지 100% 확신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이 30억 달러라는 수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자신도 나름 뭔가 근거나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최근에 비트코인의 상승을 예견하거나 비트코인에 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직 몇몇의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이 하락장이 끝나지 않은 것이다. 곧 있으면은 다시 한번 하락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는 비트코인이 한 번에 너무 빨리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반을 다지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비트코인이 한 명에 의해서 저항선이 돌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가 없으면은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크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전 모건 스탠리 트레이더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톤 베이즈고요. 최근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업계 전반의 약세장은 끝난 것이 아니다. 비트코인 가격 5,100달러가 목표였고 이를 바탕으로 몇 건의 거래를 진행하였으며 대부분 매도한 상태다. 단기 강세 흐름은 조만간 끝날 것 같다. 업계 전반의 약세장은 지속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 모건 스탠리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 또한 블룸버그 트레이더 등등은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유의를 하셔서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큰 그림으로 이 시장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아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언젠가는 10만 달러가 될 거라는 것은 아직도 유효한 생각인데,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을 지금 현재 5,000달러에 살 수 있는 것 역시 이제 굉장히 싸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정말 많이 크게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7억 간다, 10억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엄청나게 붙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100%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100% 무조건 이렇게 1억 달러 간다 그러면은 미친 듯이 사겠죠. 이런 점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엔 재밌는 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바이낸스에서 이벤트를 하나 개최하는데요. 이 바이낸스의 로고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사람들에게 이제 500달러의 상품을, 500달러에 달하는 BNB를 상품으로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멋있는 것을 하나 올렸는데, 자, 이거 어떻게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멋지죠? 바이낸스 로고가 시계 안에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마트워치인 것 같은데 이제 멋있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 가져와 봤고요. 자, 이 트럭을 한번 보십시오. 이 트럭 운전사가 여기에 비트코인 로고와 함께 호들, 이 존버라는 단어를 자신의 트럭에 새겼습니다. 딱 봐도 비트코인의 열성 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차가 한 대씩 있으시다면은 이 차 창문에다가 존버라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니시면은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은 놀림당하기가 쉬울 것 같고 이제 오히려 사기꾼들이 접근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는 준비한 소식들을 모두 전달을 해드렸고요. 제가 전달해드린 소식들 여러분들께서 이제 쉬시면서 보시기에 적합한 그런 소식이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과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채널을 유지하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토마토 주말에도 열심히 일했으니까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일요일 보내십시오.